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장소적, 인적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시간적 적용 범위 이 세 가지는 형법과 비슷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때는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를 한번 볼까요? 장소적 범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그러니까 장소적 그 말은 우리 땅 안에서 벌어진 발생한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땅에서 있으면 그가 누구든 간에 피의자, 피고인,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지주의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 헌법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보수 도서로 한다. 그럼 북한 지역은 어쩔 것이냐? 북한은 타당성은 있으나 타당성이 말은 되지만 실효성이 없다. 거기 가서 재판할 수는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나라 땅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외일지라도 영사재판권이 밑은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영사재판권이 밑은 지역은 우리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냐? 그건 예외라 그러죠. 대한민국 영역 내라도 국제법 또는 조약상 치해법권이 행해지는 구역, 즉 대사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외국 군대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건 장소적 적용 범위고, 인적 적용 범위, 사람에 대해서는 어쩌냐? 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적 이름을 불문하고 외국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예외가 있죠. 예외는 국내법상 예외와 국제법상 예외가 있다. 그러면 기억을 보면 대통령의 경우는 어쩌냐? 내란 또는 외환 후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을 뿐이지 그 임기가 끝난 후에 형사상 소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데 재직 중에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 재직 중에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국회에서 어디에서 장소는 국회에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직무상 행한 무엇에 대해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어디에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 내에서 자기 당에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뭐 하는 것은 변론을 치더라도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걸 보다 면책특권이라 그러죠.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국회 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에 체포할 수 있느냐?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랬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 회기와 관계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두시고, 국제법상의 예외는 자, 기억, 외국 원수 그 가족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행자, 신임받은 외국의 사절과 그 직원 가족, 디귿 승인받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우리가 소파 협정이 있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그런데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판례가 한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례를 한번 보고 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판례는 여러 가지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판례 중에서 6번하고 그 다음에 한 8번 정도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놔뒀던 남겨진 판례인데, 국회의원이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이 담긴 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 사전에 배포했다. 이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는 직무 부수행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점에 있어서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그러나 면책특권에 해당되면 이것은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자, 이 판례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8번 판례는 다른 판례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만 하니까 여러분이 그 교재에서 보고 확인해 주시고, 8번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고 보셔야 됩니다.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국 법인이 또 외국에다가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에 유탁해진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외에 임으로 사용한 데 따른 행령적 피해자는, 행령적 피해자가 누구냐 그러면 당해의 금전을 위탁한, 맡긴 내국 법인이다. 그럼 내국 법인은 내국인이라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도 내국인이고 대표자와 내국일 뿐이지만 내국 법인입니다. 그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행위지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걸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처벌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이 판례는 최신 판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좀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적용 범위. 자, 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은 발표해서 폐지될 때까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소송법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냐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형법과 달리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그래서 후법을 적용할 것인가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다. 입법자가 정할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형사소송법 부칙은 뭐냐?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정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후법에 의해서 제정된 소송의 효력을 인정하고 신법 시행 후 소송 절차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여러분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우리나라는 시간적 적용 범위에 대해서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고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고 지문을 한번 볼까요? 이 주문은 자 1번 소파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직무상 범죄는 대한미군이 직무상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일반 형사범죄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한미군이나 외국 대사의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공소된 경우 그 심판 절차는 일단 우리나라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그 절차를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재판권이 있든 없든 이걸 따지지 말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을 됩니다. 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을 받아서 뭘 할 수가 있냐?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재판권이 없다 그러면 재판권이 없다. 너 관할 위반이면 관할 위반이다 판결을 하면 돼. 그러나 그 절차는 어디를 것을 따라야 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